혁신, 성장, 그리고 노벨상. 이 세 단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대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뭐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오늘 2025년 10월 13일에 드디어 그 해답을 제시한 연구에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혁신이 어떻게 성장을 이끄는가, 바로 이 비밀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바로 혁신이라는 걸 증명해낸 걸까요? 자, 공동수상의 영예를 아는 3명의 경제학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조엘 모키어, 필립 아기용, 그리고 피터 호잇,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연구가 왜 대단하냐면요. 혁신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혁신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그럼 먼저 이 수상자들이 말하는 그 강력한 성장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핵심 통찰력이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경제 성장이란 게 뭐랄까, 기술 발전처럼 시스템 외부에서 뭔가 행운처럼 뚝 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외생적 성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장은 우리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와 노력 같은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만들어지는 내생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혁신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투자의 결과물이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완전히 판을 뒤집은 거죠. 수상자 중 한 명인 조엘 모키어는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아니, 왜 인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성장이 그렇게 더디다가 왜 갑자기 최근에 와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역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탐정처럼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게 현 경제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바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레시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재료는 지식 축적. 그러니까 뭘 알아야 뭘 만들겠죠?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이 합쳐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실행 능력.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도적 개방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말이에요. 모키어는 이 세 가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성장의 문화가 탄생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성장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구체적인 엔진, 그 동력은 대체 뭘까요?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역설적이죠. 파괴하는데 창조적이라니? 이 강력한 과정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모델링해서 증명해낸 사람들이 바로 아기용과 호잇입니다. 이 순환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기업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R&D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그 결과로 뭔가 새로운, 더 생산적인 기술, 즉 혁신이 태어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의 낡은 기술을 대체하게 되겠죠.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즉 생산성이 점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무언가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게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멋진 메커니즘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럼 이제 돋보기를 들고 한번 시점을 바꿔보죠.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같은 개별 기업이나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경영학의 아버지, 바로 피터 드러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드러커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혁신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천재적인 영감이 아니라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인 훈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드러커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그냥 앉아서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돋보기를 들고 주변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라는 겁니다.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드러커는 우리에게 마치 보물지도처럼 혁신을 찾을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지? 하는 그런 불일치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7가지 원천을 보면요. 정말 혁신의 기회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2가지, 즉 드러커의 미시적인 탐색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말한 거시적인 시스템. 이 2가지가 어떻게 만나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드러커가 말한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활동이 있죠? 이게 바로 모키어가 말한 지식 축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원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적된 지식은 아기용과 호잇이 말한 R&D 투자의 연료가 되고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기업들이 현장에서 이 과정 너무 비효율적인데? 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노력들이 모여서 경제 전체의 기술 실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미시적인 탐색 활동 하나하나가 거시적인 시스템에 톱니바퀴를 직접 돌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혁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탐색해야 하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거죠. 리더와 팀의 노력, 그리고 정책과 교육의 지원, 이 2가지가 마치 체인처럼 단단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이 이론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창조적 파괴의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음악 산업 다들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CD를 소유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나타나서 음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을 때 듣는 거 아니야? 하는 그 현실과 기대 사이의 불일치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무기로 CD 시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소유가 아닌 접근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창조적 파괴입니다. 차량 공유 앱도 똑같습니다. 길에서 택시 잡기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명확한 과정의 필요성을 스마트폰 기술로 간단하게 해결해버렸잖아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택시라는 수십 년 된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산업 구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산업의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힌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진짜 지속적인 성장은 경제 내부의 혁신에서 나옵니다. 둘째, 이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시스템과 기업의 적극적인 탐색이 2 다 필요하고요. 셋째, 창조적 파괴는 낡은 것을 대체하며 성장을 이끄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혁신은 더 이상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드러커의 7가지 원천을 가지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다음 세상을 뒤흔들 창조적 파괴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거대한 변화가 바로 당신의 눈앞에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